자, 오늘 한발은 개장 전에 막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또 풀어봐야 되는데 녹록치 않은 환경인 거는 분명히 맞죠. 지금 뭐 아까 이제 환율도 말씀드렸는데 역외 환율이 1,340원대 근접을 하고 물론 당국이 아마 또 개입을 할 겁니다.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됐던 구두 개입이 됐던 뭐가 됐던 개입을 해서 좀 누르긴 할 것 같은데 환율을 보면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는 않죠. 뭐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주가가 오를만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또 많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그래서 사실은 원래 타이틀은 별로 할 게 없다였는데 아침에 뉴욕 막판에 이제 장 끝나고 좀 전에도 뭐 멘트가 나왔습니다만 알파벳, 구글의 실적, 호실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이 시간 외 거래에서 그 두 회사, 빅테크죠. 그러니까 주가를 또 올려놓고 미국 주가지 선물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인데 하루에 하나씩 재료를 보내주시고 계셔갖고 찾아가야죠. 뭐 그러면 또 어제는 이제 넷플릭스가 있었는데 약간 좀 빗바랜 얘기죠. 3조 3천억. 큰 돈입니다. 물론 이 넷플릭스가 사실은 그냥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아니죠. 투자죠, 투자. 그들은 그러면 3조 3천억 투자하고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기업도 수혜가 될 수 있죠. 투자가 돼서 활성화되고 컨텐츠가 좋은데 조금 재료 가치가 하루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빗바랜 부분이 있고 뭐 현대 기아차가 오르긴 했는데 호실적에 나홀로 독주하는 것도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. 물론 좋게 해석하면은 전방 기업이 선도하는 것 좋죠. 근데 대부분 그 부품 업체들의 실적을 보니까 감이익이 됐잖아요. 그러면 실적이 그 선단 기업으로 그냥 옮겨갔다?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골고루 확산되는 낙수 효과를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. 어제 그래 또 상승 종목 600개, 하락 종목 1,800개, 하한가 6개. 투자 심리가 완전히 이제 위축되고 오그라드는데 거기에 이제 또 비 오는데 증권사들이 우산을 또 뺏어가는 건지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증거금을 또 상향하는 조치들을 내놨습니다. 물론 이제 B2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겠죠. 근데 어찌 보면은 쭉 들어보면 이 공매도 쪽에 좀 편의성을 많이 봐주는 것이 아닌가.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. 깨림칙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이따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 또 그 금양의 박순혁 이사 출연하시거든요. 그때 한번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라겠고. 자, 어찌됐건 저걸 가지고만 놓고 보면 오늘 할 거 없는데 아침에 이제 재료를 하나씩 던져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, 재료는 그겁니다. 보도가 이제 계속 나갈 텐데, 미국의 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죠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이제 동참을 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. 미국 이제 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사의 기지를 방문하고 이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. 첨단 장비나 뭐 이런 쪽에서 기술 협력 내용들은 계속 이제 뿜어지겠죠. 내일쯤에는 아마 반도체 얘기가 조금 나올 것 같기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도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죠. K반도체가. 그래서 그 반도체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풀어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내일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 마이크론 판매 금지를 중국이 지금 뭐 마이크론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메우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하지 말라. 부족분 채우지 말아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죠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갔습니다. 그럼 내일이나 모레쯤 늦어도 하여튼 내일쯤에는 뭔가 반도체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고 자,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또 연결됐으니까 제일 선단에 있는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. 주제를 줬으니까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그렇게 지금 뭐 모양 보시겠지만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. 네, 살아있는 시세죠. 살아있는 시세에는
그만큼 또 뭔가 힘이 있다라고 반증할 수 있으니까 관련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한화 시스템, 그다음에 뭐 세트랙 아이, AP통신 뭐 이런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내용을 좀 확장해보고 하는데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부랴불구 네. 원고를 수정하는 바람에 네, 지금 이슈를 되게 많이 던져주셨는데 네. 하나하나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그럽시다. 같아요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빛바랜 넷플릭스. 사실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을 노출시킨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넷플릭스가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OTT를 가장 좀 대변하는 기업이고 이제 컨텐츠 시장의 판도를 이제 바꾼 회사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그만큼 이제 이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이 컨텐츠 기업들이 이런 OTT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좀 전락하고 있다.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IP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도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다 제작하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다 투입됐는데 오리지널리티를 지금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제작은 우리나라가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파생적인 수익은 다 OTT 기업들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 때문에 실제로 넷플릭스가 뭐 우리나라 기업에 처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CJ ENM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정작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기업들 실적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거죠. 네. 이 수익성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컨텐츠 투자를 해봤자 우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남는 게 없지 않느냐. 이런 이제 시각들이 조금 제기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 사실 3조 3천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또 이게 뭐 어떤 특정 기업한테 그리고 단기간에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장기간에 이제 플랜을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컨텐츠 기업들한테는 크게 이제 호재가 좀 되진 않았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어쨌든 컨텐츠 기업들은 주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또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.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를 증명을 하다 보니까 연초 이후에 지금 주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현대차, 기아가 그렇게 이제 저평가가 되고 있다가 이제 실적이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러니까 매수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. 네. 현대차가 1분기 때 이제 약 한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한 분기에 지금 1조 2천억씩 번 거예요. 어마어마한 거고.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뭐 넘어섰다. 네. 이렇게 그럼 뭐 좀 삼성전자 나오는데. 영업이익 넘어섰다는 건 사실 삼성전자가 장사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. 네.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내 이제 상장 기업들 중에 1분기에 가장 이제 많은 영업이익을 이제 거둔 회사가 현대차가 이제 됐다. 뭐 이런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고 특히나 절대적인 어떤 영업이익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중요한 거예요. 이게 2013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 차화정 랠리 그때 막 현대차, 기아 이런 뭐 자동차 기업들이 1년에 막 50%, 100%씩 막 급등하고 그랬었던 시절이었거든요. 그때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잘 나왔을 때가 10%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9.5%거든요.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. 웬만한 부품주들이 이렇게 5%, 6%, 7% 영업이익률 나오면 장사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데 완성차에서는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무려 9.5%가 나왔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. 이유를 따져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비싼 자동차, 네. 제네시스 모델들의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아졌고, 그리고 SUV 모델 이제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. 이 제네시스와 SUV 모델들 판매량을 합치니까 전체 매출의 거의 60%에 육박할 정도로 실적에 이제 보탬이 좀 됐다라는 거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살려놓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. 그래서 사실상 뭐 어저께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고 방금 근데 이제 앵커님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이게 완성차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으면 결국 하청업체들의 이제 고열, 밴더 회사들의 고열을 쥐어 짜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뭐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.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래서 어쨌든 부품주들도 실적 발표를 해봐야 이게 진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. 그래서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을 분명히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중소형 자동차 기업들 성우 아이텍이라든지 화신 뭐 이런 기업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잖아요. 네.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도 어저께
시장이 뭐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3%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신, 성우 하이텍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다는 건 결국 자동차 업종 전반에 불고 있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이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성우 하이텍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화신, SL,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좀 있다.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잖아요. 네.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주 탐사와 그리고 우주 과학과 관련된 공동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. 아르테미스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네네. 그 우주 공동 개발과 관련된 성명서가 이제 발표가 될 정도로 또 한미 정상회담 간에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다. 특히 최근에 현대로템이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대로템이 아주 좋은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, 한국항공우주, 뭐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,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, LIG 넥스원까지 방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동행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이 올랐던 이제 전기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, 반대로 실적이 아주 좀 좋아지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우주항공, 방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시즌에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가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하여튼 거리들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김현미 의원의 오늘 선택. 네. 기업이 뭡니까?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자동차 단의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.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모트렉스. 아까 자막에 이제 부품주들이 쭉쭉 나왔는데 그 부품주들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차에도 들어갔던 이제 뭐 샤시 만드는 기업이나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이나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물론 전기차에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장화가 될 때도 주목을 받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현대차 실적에 대한 거 조금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제네시스라든지 그다음에 SUV라든지 이런 고수익성 모델들의 이제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큰 보탬이 됐다. 그래서 결국 전장화와 관련된 트렌드 속에서 이 자동차 부품주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AVN, 내비게이션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모트렉스이기 때문에 오늘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오디오, 비디오, 내비게이션 이런 걸 AVN인 약자로 이제 부르잖아요.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기능,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안에 타가지고 이제 결제하는 거, 그거 이제 작년에 SM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모델 그 광고를 하면서 자동차에서 이제 결제하는 거, 그게 이제 방영이 한 광고로 이제 한번 나왔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단순히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제 뛰어넘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안에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탑재하는 게 트렌드다.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도 주력 모델들이 전부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고 실제로 차량 대수로 따져보면 현대 기아차가 연간 한 대략 작년 기준으로 한 700만 대 정도 완성차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한 200만 대가 나가거든요. 네. 그 200만 대 중에 한 60만 대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트렉스가 만들어내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다. 그럼 나머지 140만 대는 뭐냐? 그 140만 대에는 아예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없는 저가 모델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고수익성이 이제 지금 담보되고 있는 고가 모델들에는 모트렉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전부 이제 탑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현대차, 기아 실적 호전과 상관관계를 또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 모트렉스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BV라는 게 요즘에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. 특수 목적 차량이라고 하는데 상업용 택시라든지 뭐 드론 택시, 그다음에 뭐 화물 자동차, 캠핑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 목적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런 특수 목적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33%씩 지금 성장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2025년까지 아주 빠르게 지금 고성장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 목적 차량을 또 현대 기아차 그룹이 미래 새로운 어떤 틈새 시장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 기아차의 또 전략 속에서 모트렉스가 가장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동차 이제 부품주 중에 하나다.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.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요즘에는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또 있으면 주가에 상당히 좀 큰
재료가 좀 됐었잖아요. 쌍용차 쪽으로 연초에 1,800억이 넘는 이제 배터리 팩 공급 계약 공시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, 5년 동안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적에 상당히 좀 큰 보탬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마지막으로는 모트렉스의 이제 자회사 모트렉스 EV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. 네. 이 회사의 지분을 53%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모트렉스 EV는 전기차 충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동차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프라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근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막 아파트라든지 막 이렇게 아주 막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개인 주택에 이제 거주하는 비율들이 좀 높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주택에도 다 전기차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전기차 충전 설비가 이제 좀 필요한데, 이걸 이제 하우스차저, 홈차저라고 하는데요. 이 홈차저를 이제 인프라를 이제 까는 사업들을 이제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모트렉스 EV라고 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충전 설비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.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기아차의 한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 확충하는 거에 좀 신경 좀 많이 써달라, 뭐 이런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충전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주목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요.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게 이제 어쨌든 충전 환경 자체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이 홈차저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트렉스 EV에 대해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. 네. 어제 종가 뭐 23,300원 정도 근처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24,000원 정도, 손절 가격은 18,000원 정도 가격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한발하고 그다음에 기업 선택가에 들어봤고요.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